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그 캐더헌 노래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작권에 침해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영상에 들어가서 그거를 편집을 하다가 앞부분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게 30 몇 분짜리 영상인데 이제 5분 영상으로 줄어버렸어요. 뒷부분만 남았습니다. 참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거 느끼게 됐고요. 저는 뭐 다 유튜브 영상에 이제 그런 노래들이 이제 나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구나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거는 진짜로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 앞으로 많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말씀드리고요. 페이팔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점검하겠고, 저희가 요즘에 안전마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본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예제를 써가지고 이런 게 핵심입니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하는 거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에도 안전마진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드는 청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포트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연속 신고가 갱신 나왔습니다. 다우가 올랐고 S&P 500도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와, 대단한 장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3.8, 3.9 이랬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세 개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고요. FOMC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25bp 금리 인하가 뭐 100%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12월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연속 랠리는 지속될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연말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흰맷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거를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볼륨 원데이인데요. 거래량 기준에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크기가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것들인데요. 여기 엔비디아, 뭐 인텔, 테슬라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SMCI, 시스코, 뭐 브로드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됐구나 볼 수 있고, 여기 페이팔이 또 보입니다. 페이팔도 실적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오픈 AI하고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3.9%나 올랐고, 장중에는 한 15%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고, UPS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힛맵도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다양하게 시장 분석을 해볼 수 있는 툴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 보시면은요, 일단은 갭으로 박스권 이제 상향 돌파했고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십자가가 난 거는 이제 약간 전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고점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팽팽한 어제 줄다리기를 했고요. 그래서 꼬리하고 머리하고 꼬리가 거의 비슷한 길이, 그 다음에 몸통은 중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지금은 고점은 이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꺾이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까지 이제 밀고 올라갈까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재밌던 시장이 보면은 거의 대형주들만 올랐고요. 소형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0.6%가 빠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신고가를 다 뚫었는데, 그래서 이게 소형주들이 지금 많이 약하구나. 그래서 보면 한 일주일 전에 쭉 올랐던 소형주들은 지금 많이 그 반납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수하고 똑같이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그 박스권 1층을 더 쌓고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몸통을 크게 하면서 이제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다 하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시장은 올라쓴다면은 굉장히 이제 또 힘있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보면은 완전히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S&P 500 지수 보셨지만은 딱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려는 세력, 올라가려는 세력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힘겨루기 상태로 왔다. 그래서 변동성도 조금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ear and Gear 인덱스도 39도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9, 40에서 이제 50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시장은 굉장히 탄탄한 상승 모멘텀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움직임 보면요. 별 큰 움직임은 없고 뭐 부킹 홀딩스가 조금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근데 마이너스건 보이는 거는 한 6% 정도 빠진 이게 만델레즈 인터내셔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델레즈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규모 스낵하고 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크래프트 푸드 유명한 이제 미국 회사죠. 여기서 분사해서 일리노이에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뭘 만드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오레오 잘 아시죠? 카드베리 있고 그다음에 밀카 그 캐러멜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투블론 이렇게 길게 생긴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 가면 많이 팔죠. 리츠도 이 회사에서 나오고요. 트라이덴트 껌,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이거 요즘에 베이글 같은 데 많이 발라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벨비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과자들을 많이 만드는 데구나. 그래서 되게 큰 회사인데 사실은 실적 발표가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 하향을 했고 특히 매출 성장률 이제 하락시켰고 매출이 이제 주 감소가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4.6%나 감소할 거다. 이 이유가 뭐냐? 지금 물가가 올라서 수요가 급감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소매 경기는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가이던스 보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걸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소매 쪽은 조금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도 어닝을 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윙 트레이딩 종목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죠. 되게 매집하는 포인트는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저희 첫 번째 프로핏 타겟 근처까지 갔다가 한 1불 모자라서 이제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스탑을 올려 스탑 당했는데 또 한 번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까지 오르다가 결국은 쭉 밀려 내려와서 한 3% 플러스 정도에 이제 끝났죠. 페이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동안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스윙 트레이딩 하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실적이 나왔죠. EPS가 1불 34전을 예상했는데 1불 20전을 예상했는데 1불 34전 대폭으로 이제 상회에서 발표가 됐고 매출도 크게 는 걸로 나왔고 매출 성장률이 6% 증가했다. 그래서 페이팔은 와 진짜 실적이 좋아졌네 하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았고 특히 배당을 이제 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0.14센트가 나온다. 와, 그래서 14센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죠. 그래서 페이팔이 이제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오픈 AI가 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에. 그래서 저기 15%까지 올랐던 거죠. 챗 GPT가 최초로 연결하는 결제 지갑이 됩니다. 그래서 챗 GPT 내에서는 페이팔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로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AI 기반 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주가 상승은 실적 호조,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파트너십, 그다음에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배당도 새로 주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배당을 안 주는 게 성장 기업들은 배당을 잘 안 주잖아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고 좀 지켜줘야 되는데 또 올랐던 걸 많이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페이팔은 저희가 한 달 전서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했죠. 그래서 1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하고는 전체 자산의 10%를 67불 38센트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는, 그때 어떻게 정했냐면은 만약에 12%더 밀려서 59.30에 되면은 저희가 10%를 더 살 겁니다. 그래서 총 20%까지 들어갈 겁니다 하고 페이팔에 굉장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1차 목표가를 78불로 잡았어요. 정확하게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면은 더 살 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4일 동안 막 상승을 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죠. 거의 14% 정도 바닥에서 이제 쭉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불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면 30%를 이익 실현할 겁니다 하고 주문을 걸어 놨는데, 약간 모자라고 쭉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스탑을, 저 밑에 있던 거를 68불로 스탑 로스를 당겨 올렸습니다. 77불 근처에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10불 정도니까 한 14% 정도 밀리는 자리에 스탑을 이제 걸어놨죠. 그런데 참 아까운 거는 여기서 이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희가 여기 있었습니다. 매도가. 근데 그거를 1불 차이로 타격이 안 되고 그대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스탑 아웃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스탑선을 일로 올리지 않고 원래 스탑은 이 밑이거든요. 거기다 놔뒀다 하면은 요번 이 스탑은 안 당했겠죠. 산자리에서 거의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그걸 스탑을 안 당했으면은 여기 팔자에 나갔을 겁니다. 78불이었으니까. 이런 걸 지켜볼 때, 야, 이게 스탑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스탑을 올렸거든요. 거의 이제 본전 자리에서 이제 스탑 올려놨으니까. 그걸 욕심을 안 부리고 원래 스탑 자리에 놓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트레이딩 같습니다. 어쩔 때는 스탑을 올려놓은 것들이 더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뭐 이 정도는 충분히 10% 정도는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밑에 스탑을, 오리지널 스탑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걸 견디다 보면 또 이런 기회가 오는데 하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스탑을 내가 올릴 거냐 말을 거냐 그대로 놔둘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은요, 이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원래 목적했던 대로 주가가 올랐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일들이 생기면은 결국 포지션을 놓게 되고 이 상승의 향유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기필코 이 타겟한 목표는 지켜야 됩니다. 수익은 잘 챙겨야지 이런 경우에서 손실 나는 걸 커버가 하지, 괜히 이렇게 좀 올랐다고 여기서 좀 팔고 또 좀 내려왔다고 여기서 좀 사고 또 올랐다고 팔고 이렇게 해서는 꾸준한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룰대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거의 바닥권에서 다 이제 쓸어 담았습니다. 좀 올라왔을 때도 추격 매수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쭉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실은 물량 좀 포션 조정해 주느라고 약간의 이제 프로핏 테이킹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갭상승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지점까지는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터치죠. 그래서 이제 됐구나. 조금 있으면은 200일선을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무적인데 어제 또 물량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의 200일선에 접근했기 때문에 요 기울기도 이제 점점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쭉 밀고 올라가서 200일선을 돌리는, 그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시면은요, 실적 호조 있었고 가이던스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EPS가
예상은 2불 80센트 했는데 2불 92센트가 나왔고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좀 검토했었나요? 그때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보면 16불에서 16불 25센트로 상향 조정을 했고 주가는 그래서 3.8% 올랐습니다. 사실은 실적 발표 그대로 올랐다가 지금 좀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PS와 매출이 모두 월가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가 25년 전망치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상업보험 성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도 증가가 됐고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다. 모멘텀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뭐 실적 회복됐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헬스케어 섹터 방어주 특성상 경기 둔화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계속 좋을 것 같다. 뭐 배당주로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이제 유지할 것 같다 해서 결국은 긍정적인 요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리스크는 계속 있는 규제 리스크 있고요. 의료비용 상승 압박 있고 경쟁 심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 호조하고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00일 이평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만약 경기가 좀 이제 수그러든다 하면 방어주 특성상 굉장히 좋은 자리매김을 할 거다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또는 분할 매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의 5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많이도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라도 샀어도 돈은 벌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적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돈은 항상 벌어왔습니다.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래서 한번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이니까 이때 안전마진 전략 적용해서 매매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 번밖에 사지고 1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대로 그냥 첫 번째 산탄대로 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 빠질 때마다 저희가 물타기를 한다. 한 번 살 때 5,000불을 산다 하고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대로 바이앤홀드나 안전마진 전략이나 똑같다. 왜? 한 번도 물타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756% 수익이 났고요. 그러면은 그냥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그 1년 전부터 매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이 1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살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65% 됐고 그럼 2년 전에 어떻게 됐지? 와, 2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1, 2년 전에 그냥 사놨으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2년 전도 아니다. 야, 그럼 비트코인에는 이게 소용이 없는 전략이구나. 해서 3년 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기회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올라와서 그래도 수익률이 483, 541. 뭐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물타기 한 번 해서 그만큼 평균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수익률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년 전서부터는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4년 전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해봤더니 11번이나 사지고 2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4번 물타기 됐고 여기는 7번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 4년 전에 샀으면 굉장히 출렁출렁 했구나. 이때가 언제지? 21년, 22년, 이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78%, 그다음에 안전마진 전략을 썼으면 304%나 됩니다. 수익률이.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고 이제 그림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요. 1년 전에 샀으면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물탈 기회가 없었다. 2년 전에 샀어도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물탈 기회가 없었다. 3년 전에 샀어도 한번 잠깐 빠져서 물 한 번밖에 못 탔다. 그리고 계속 올라왔다. 4년 전에는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많이 빠졌었구나. 물탈 기회가 충분했다. 그리고는 올라왔다.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난 거고, 5년 전에도 보니까 와, 물탈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초바닥이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물탈 기회가 없었다. 결국은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거는 물탈 기회가 있는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구나. 즉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거는 뭐를 원하는 거냐? 나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기회가 없으면은 더 이상 추가 수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장이 이렇게 빠져서 평균 단가를 낮출 기회, 즉 물타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나한테는 더 높은 수익을 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안전마진 전략은 평단 낮추는 전략입니다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야 되지만 싸게 살 수 없을 때, 즉 이렇게 장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이때 사기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높게 올랐을 때 여기서 내가 기회를 놓쳤나 할 때 겁나서 못 따라잡을 때 그럼 안전마진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게 2021년 4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21년 11월 8일 날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26일 날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21년 4월 12일 날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샀더니 빠져서 물타기 됐고 한번 팔았고 또 3번 샀고 또 한번 팔았고 사고 팔고 다음에는 6번이나 추가로 사고 그다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23년 초서부터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2번 사고 4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583에 시작했던 참고로 이거는 이제 10만 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릿수가 많아서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583불이 아니라 58,300불입니다. 이게 11만 불입니다. 그래서 보면 583불에 시작을 했는데 평단이 253으로 낮아졌습니다. 12번 물 타면서 평단이 계속 낮아진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90%, 바이앤홀드인데 338%,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유는 평단이 낮아져서. 자, 다음 고점 2021년 11월 8일 날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해봤더니 11번 사줬고요. 2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304%가 나왔어요. 81불 가지고 있었으면 81%였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뭐냐. 이게 바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평단은 낮아지는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11번 샀잖아요. 274불까지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12번 샀습니다. 12번 샀습니다. 253불. 결국은 안전마진 전략에서 궁극적인 수익률이 높으려면 이 사는 개수가 많아지고 그래야만 평단이 더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 고점 2024년 12월 16일자입니다. 그랬더니 4번 샀습니다. 4번밖에 물탈 기회가 없었구나. 그랬더니 36%.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11% 수익. 이제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거는 원리가 뭐다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천하무적 이제 전략이구나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은 딴 거 없네. 그냥 사고 팔고를 통해서 자꾸 평단을 낮추는 거구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평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빠졌을 때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전략의
근간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게 살수록 좋다. 안전마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 있게 사셔도 된답니다. 왜? 거기서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거를 비싸서 안 사고 안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저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싸게 살수록 좋다. 그건 왜 그러느냐? 빠지면 물타기 할 수 있으니까. 즉 사는 횟수가 많아지면 평단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지면 빠져라. 더 빠져라. 또 사게, 또 사게, 또 사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게 평단이 점점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실력이 좀 느시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면 어떤 게 있냐면 꼭 룰에 따라서 본전돼서 반 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평단이 충분히 낮아졌다. 한 4번 물타기 했던 평단이 충분히 낮아졌다. 즉 내가 기본적으로 살려고 했던 데보다 평단이 와 되게 낮아졌네? 그러면 충분히 낮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거는 바이앤홀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가져갈 물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이라고 해서 어떤 전략이라 해서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대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력이 쭉 쌓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으로 운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안전마진 전략을 쓰다가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가져갈 때도 충분히 편한 가격이네. 뭐 100불로 생각했던 게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70불이 단가가 됐습니다. 평단이. 그러면 아유 나는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 사라고 난 무조건 사겠다 하는 정도의 단가로 낮았으면 그때는 이거는 안전마진 전략을 졸업하고 바이앤홀드로 승급하는 겁니다. 승급이 뭐냐? 이거는 나를 재산을 많이 불어줄 주식.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앤홀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안전마진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물론 안전마진 전략만 포트폴리오화해서 이것만 쓰시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앤홀드하고 합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셔야 돼요. 야, 이거는 날 진짜로 크게 부자를 만들어 주식. 그러면 일로 넘겨. 그랬다가 얘가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얘가 막 이제 떨어져서 그러면 얘는 안전마진을 다시 돌려서 좀 보강을 하고 그러면 그 단가 좀 더 낮추고 다시 일로 넘어와. 그래서 이제 밑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포트를 관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 저한테 맞고 제가 편하고 제가 잘 지킬 수 있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시다 보면 돈은 저절로 붙습니다. 어떻게? 복리로. 그래서 지금은 버는 돈이 20% 25%밖에 안 될지언정 그게 5년 10년 15년 반복이 되면 진짜 큰 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진기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들어가시면요. 구글 트렌드라고 뚝 찍으시면 이게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구글 트렌드 이제 한글도 뜨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쫙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다 이제 한글이 나오는데요. 그럼 홈 탭 있고 탐색 있고 실시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탭을 쫙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탐색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검색어를 넣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디폴트로 대한민국 12개월 모든 카테고리 웹 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좀 이제 급상승한 것들 뭐 이렇게 좀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뭘 하시느냐? 한번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무 이제 용어를 쓰시고 여기는 이제 채권에서 debt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을 합니다. 쭉 누르시면요. 나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고르시고 저는 보통 한 12개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색하는 그 토픽에 따라서는 6개월로 이제 세팅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보통은 12개월 두고 하고 요 카테고리가 금융도 있고 모든 카테고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은 금융
하고 모든 캐테고리 2개 쓰고 있고요. 웹 검색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난 1년 동안 그 관심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내려가면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클릭 검색입니다. 자, 그러면 AI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AI라는 용어로 검색한 게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캐테고리를 통쳐서 어땠어? 하니까 이게 점점 올라온 거 보이시죠? 트렌드가 여기 한번 반짝 튀었고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캐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워, 요즘에 무역 전쟁 막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땠는가 또 넣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막 올랐습니다. 이때가 언제지? 아, 트럼프 대통령 막 당선되고 취임되기 뭐 그 전후에서 뭐 그렇지, 이런 무역 전쟁 이런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 4월 달입니다. 이건 취임하고 바로 지키고요. 그때 이제 관세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딱 올랐고, 그 다음에 4월 달 됐을 때 이제 피크로 올라갑니다. 아, 맞아, 이때였지. 그리고는 쭉 내려오죠. 그리고 요번에 한번 또 트위터 딱 했을 때 반짝했다가 또 내려옵니다. 아, 이제는 트레이드 워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거짓말 당했으니 이제 뭐 별 시장에 영향이 없구나. 그러니까 요번에도 하루 반짝 빠졌다가 쭉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전반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어차피 주식시장도 심리, 지금 이런 사람들의 관심도도 심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식을 한번 넣어봅니다. 주식 넣으실 때는요, 나스닥 점점하고 NVDA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꾸준한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뭐 들쑥날쑥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관심도는 꾸준히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 다시 여기다가 AMD, 최근에 이제 나왔잖아요. 모든 캐터리 AMD를 넣으면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인자로 이제 딱 등극을 하니까 관심들이 많아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실시간 인기라는 게 또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비즈니스 및 금융 섹터에서 관심 많은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첫째가 아마존 레이오프 나옵니다. 아, 아마존에서 사람을 잘랐구나. 노키아, 엔비디아. 왜냐면 노키아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막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왔고 엔비디아, UPS, 아, 주가 많이 올랐지. 뭐 엔비디아, 전부 엔비디아입니다. 왜냐면 GTC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그 젠슨왕도 연설도 하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아, 폴리마켓, 아, 이렇게 있었구나 해서 이런 걸 가끔 보시면은요, 뭐 매일 보셔도 좋죠. 그럼 탁탁탁 키워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아, 이게 지금 관심이 많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요번에 이제 소파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많은 감흥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파이를 찍고 미국의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은요, 요게 미세한 차이지만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추세가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죠? 이 밑에 있다가 이제 쭉 올라오죠. 하반기 접어들면서. 근데 이게 금융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융 카테고리에서는 그게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아, 관심도가 완전히 밑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상단으로 올라왔구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근데 한번 주가 한번 보실까요? 1년 동안에 관심 좀 있다가 쭉 빠졌다가 쭉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덕분이구나. 주가가 올라서 관심이 많아졌구나. 혹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구나.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주가하고 저런 관심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많은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시장에 관심도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시면요,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최고점 이제 뚫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역시, 그리고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다, 젊은 사람들이 패션을 바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파에는 좀 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좋은 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런 툴도 있습니다, 저런 툴도 있습니다 해서 지표도 이제 몇 개 이제 소개시켜 드렸지만, 뭐 V학 같은 건 진짜 좋은 지표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눈에 익히시면 이런 게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는 V합선 하면은 아마 한 3달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데, 야 보니까 이게 대충 맞네, 여기도 V합선 그렸더니 꼭 여기를 터치하고 가네, 야 이게 그래도 의미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추후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입니다. 22% 수익 나고 있고요. 5.4% 시장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종목은 4종목으로 3종목에서 한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ACMR 늦기 시작했는데 역시 제가 담으니까 이제 주가가 빠집니다. 예, 좀 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40불 내려갔을 때 좀 더 채우고 그 다음에 스탑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지션 싣고 있다 말씀드리고, 근데 최근에 담은 SMCI는 계속 플러스 나고 있고요. 소파이도 어제 많이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를 사실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탄력을 못 받습니다. 얼마 전에 탄력 받았다가 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스윙 트레이딩 종목, 이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이앤홀드 하기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저희가 백두산 클럽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이트에 요거를 이제 딱 적어주시면은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 개설해 주시고요. 기존에 계좌 있으신 분들은 신규로 고객 계좌 하나 더 트셔가지고 자문계약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으시면은 inbexgpt@gmail.com 혹은 027823882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 꽤 많으세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의 한 25%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inbexgpt@gmail.com 하면은 저희 자문 계약은 사실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컨설팅 상품 하나 이제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운셀링 서비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3번의 세션으로 나눠서 한 번에 45분에서 1시간씩 이제 독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하는 이제 기회로 삼는 그런 이제 컨설팅 이제 세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시다, 뭐 또 해외에 계시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줌이나 아니면 카콜이나 뭐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해외에 계시더라도 좀 이 상품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785-3882 해주시던지 아니면 inbexgpt@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이내에 다음 상품, 그래서 이게 교육 상품이 될 텐데요. 아마 실시간 교육이 될지 실방 교육이 될지 혹은 VOD 강좌로 열어서 이렇게 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확정되고 대충의 이제 컨텐츠가 마련되면은 다시 아나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장중 조정을 거쳐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까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맥세븐 기업 성과 나오고 하니까 뭐 안 좋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도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시장은 계속 상승 무드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녹음 많으셨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